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루턴 타운 FC 코번트리 루턴 타운 브리스톨 시티전 3-1 승리는 경기력에서의 완전한 우위로 얻어낸 성과였다. 월시 MF와 파네 MF의 중원 조합이 안정적인 빌드업을 이끌었고 아스가르드 MF의 중거리 슛과 존스 FW의 측면 침투가 활로를 넓혔다. 특히 모리스 FW의 연속 득점은 팀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보여주는 지표였다. 기본적으로 3-4-3을 바탕으로 하지만 필요시 3-5-2로 전환이 가능하며 맥기니스 DF- 맹기 DF- 마코소 DF의 103 라인은 높은 수비 집중력과 압박 타이밍 조절이 강점이다. CK 카민스키도 최근 안정적인 세이브 능력을 보이고 있다. 코번트리 시티 플리머스전 1-3 패배는 수비 조직 붕괴와 전술 밸런스 붕괴를 동시에 노출한 경기였다.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과 중앙 압박이 어긋나면서 수비 전환에 허점이 생겼고 사카모토 FW와 앨런 MF의 움직임 저하로 공격 전개도 둔화됐다. 반 ADF의 오버래핑 외엔 뚜렷한 공격 루트가 보이지 않았고 하즈라이트 FW는 고립된 채 경기 내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키칭 DF- 라티베오 DLDF는 제공권에는 강하지만 공간 커버 능력 부족이 치명적이며 CK 콜린스는 중거리 슛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장자들의 공백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며 전방 창의성과 골문 안정성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 루턴 타운은 다채로운 공격 옵션과 안정된 수비 라인, 유연한 전술 전환을 통해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코번트리는 전술적 정체성과 수비 불안, 핵심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전방 창의성 부족과 수비 전환 속도 저하는 루턴의 공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홈 경기에서 루턴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실리를 추구할 공산이 커 언더 2.5 배팅도 유효하다. 배팅 제한 일반 루턴 타운 승 핸디캡 -1.0 루턴 타운 승 언더 오버 2.5 언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 벌리 퀸즈파크 레인저스 QPR은 소환지전에서 1-2 패배를 기록하며 중원 장악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지만 승리는 상대적 약체를 상대로 거둔 결과였다. 후반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4-2-3-1 전형 속에서도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루카스 안데르센 AMF과 마드센 CMF의 전진 배급은 유효하지만 콜리 FW의 마무리 역량이 부족해 전술적 완결성이 떨어진다. 클라크 -살터 12, 베일 AMF, 로이드 CMF 등 5명의 주축 결장으로 중원과 수비 공격 모두의 공백이 발생해 경기력 유지가 어렵다. 벌리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2-1로 꺾으며 4연승을 기록 중이다. 브라운힐 CMF의 전천 후 활약과 플레밍 FW의 연계, 자이돈 안소니 LMF- 마커스 에드워즈 RMF의 측면 침투는 공격의 중심축이다. 4-2-3-1 포메이션 기반에서 브라운힐과 한니발 AMF의 중원 스위칭은 매우 유기적이며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턴 플레이는 완성도가 높다. 셀비 CMF, 베이어 12 등 결장자는 존재하지만 주축은 모두 건재해 전력 손실은 크지 않다. 경기력, 전술 완성도, 흐름 모두 QPR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결론 전술 완성도, 조직력, 중원 지배력 등 모든 지표에서 벌리가 QPR을 압도할 수 있다. QPR은 수비 라인의 붕괴와 공격 전개 단조로움, 후반 집중력 저하가 심각하며 주전 결장으로 인한 전력 손실도 크다. 반면 벌리는 패턴 플레이와 전방 압박, 측면 전개까지 균형 잡힌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QPR의 저조한 공격력과 벌리의 실리적 운영을 감안하면 다득점보다는 2골 내외의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배팅 제한 일반 벌리 승 핸디캡 1.0 벌리 승 언더 오버 2.5 언더 4월 26일 프리미어리그 첼시 에버턴 첼시는 풀럼전에서 타이릭 조지 FW와 페드로 네토 FW의 득점으로 2-1 역전승을 거뒀으나 경기 초반 전개력과 압박 유지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었다. 최근 4경기 무패와 함께 리그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유럽 대회 병행으로 인해 체력 분산에 따른 집중력 저하가 우려된다.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은 짧은 패스 중심의 점유형 빌드업이며 엔조 MF- 카이세도 MF의 중원이 축을 이룬다.
조지 FW- 팔머 FW- 네토 FW 2선이 선발로 유력하고 잭슨 FW는 최전방에서 기회를 모색할 전망이다. 크로스보다는 중앙에서의 세밀한 키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며 좌우 풀백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에버턴은 맨시티전에서 전반을 무실점으로 버텼으나 타코우스키드 F의 부상 이탈 이후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후반 2골을 실점했다. 최근 4경기 1승으로 흐름은 부진하지만 리버풀 - 아스날 - 맨시티 등 상위권 팀과의 연속 일정이 반영된 결과다. 모에스 감독은 4-5-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실리를 중시하고 듀쿠르 MF-게MF가 중원에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측면에서는 은디아의 FW, 해리슨 FW의 전개를 맡고 베토 FW가 최전방을 책임질 전망이다. 다만 마이클 킨디 F의 불안한 수비와 함께 오브라이언 DF- 브레이스웨이트 DF로 조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평균 득점 1점대에 그치는 공격력은 여전히 약점이다. 결론. 첼시는 점유형 전술에 익숙한 구조 속에서 홈 경기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네토 FW, 조지 FW, 팔머 FW의 조합이 공격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 대항전을 앞두고 과한 체력 소모를 피하려는 운영 가능성은 있지만 에버턴의 수비 핵심 부재와 전개 효율 저하를 고려할 때 승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버턴은 무승부 능력은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생산력이 낮아 언더 경기 흐름이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첼시 승. 핸디캡 -1.0 첼시 승. 언더 오버 2.5 언더. 4월 26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 아우크스부르크. 레버쿠젠.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다소 주춤한 흐름이다. 상파울리전에서는 샤카 MF- 팔라시오스 MF 조합이 중원을 지배했으나 전방에서의 결정력 부재로 인해 승점 확보에 실패했다. 위르체 AM와 프림퐁 RWB의 창의적 전개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슈크 FW의 연계 플레이 역시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졌다. 3-4-2-1 시스템을 중심으로 좌우 윙백의 공세적 운용이 강점이지만 최근 하프스페이스 대응력이 다소 느슨해졌고 수비 시 빈 공간 노출이 늘어나고 있다. 에르모소 DF, 테리에 FW, 벨로시앙 DF의 결장에 더해 탑소바, 프림퐁, 슈크의 경고 누적도 변수로 작용한다. 아우크스부르크.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실리적 성과를 유지 중이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중원의 오네카 MF, 야키치 MF가 적극적인 커버로 중심을 잡아줬다. 전술은 3-4-2-1 또는 4-2-3-1의 유연한 하이브리드를 바탕으로 볼 소유보다는 세컨드볼, 회수 이후 역습 전개의 강점을 보인다. S&FW, 모리스 AM의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마무리는 부족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지거디 F의 제공권이 주요 무기다. 마이어 MF의 결장은 중원 압박 약화로 이어지며 THFW, 모리스 AM는 경고 누적 경계 상황이다. 결론. 전력상 레버쿠젠의 우세는 분명하지만 최근 결정력 하락과 피로 누적, 주요 자원의 누적 경고 리스크는 무리한 공세 운영에 제약을 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적이고 응집력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상대의 템포를 끊고 있으며 무득점 경기를 유도하는 데 능하다. 특히 레버쿠젠이 무리하게 압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역습 기반의 변수를 노릴 공산이 크다. 전체적으로 고전 양상의 로우 템포 경기로 흘러갈 수 있으며 무승부 및 언더 2.5가 합리적 선택이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아우크스부르크 승. 언더 오버 2.5 언더. 4월 26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마인츠. 바이에른 뮌헨. 하이덴하임전 4-0 승리를 통해 전술적 정비 효과를 확실히 드러냈다. 케인 FW의 중거리 슈팅, 코망 FW의 좌측 침투, 키미 MF의 후방 빌드업은 모두 완성도 높은 흐름 속에서 나왔다. 특히 키미 - 파블로비치 MF 조합은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확보하며 전방 압박의 축을 형성했고 올리세 FW, 그나브리 FW까지 가담하며 넓은 폭의 이선 전개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후방에서는 다이어 DF와 스타니시치 DF의 짝이 안정적이나 데이비스 DF, 무시알라 MF, 노이어지 K의 부재는 분명한 변수다. 케인과 키미 모두 경고 누적 경기에 있어 이번 경기에서의 적극성 조절이 필요할 전망이다. 마인츠. 볼프스부르크전 2-2 무승부는 전반전 2실점 이후 빠른 반격으로 분위기를 살린 결과였다. 이재성 MF, 아미리 MF 중심의 중원 압박과 부르카르트 FW- 바이퍼 FW 조합의 투톱 운영은 간결하면서도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가 빈번하고 세트피스 수비 집중도 역시 떨어진다. 예상 포메이션은 3-5-2로 측면의 카치디F-베라치니 DF의 수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비 핵심 라이치 DF의 부재는 후반 수비 안정을 어렵게 만들며 이재성, 젠츠 역시 경고 누적 위기로 인해 강한 압박 전개는 어렵다. 결론. 경기 주도권은 바이에른 뮌헨이 쥐고 시작한다. KNFW 중심의 전방 라인은 1선과 2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마인츠의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전망이다. 다만 바이에른은 최근 결장 이슈와 경고 누적 부담 속에 적극적인 전개보다는 효율적인 득점 구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마인츠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체력 부담으로 인해 후반 실점 위험이 높으며 전반전만큼은 0-1 혹은 무실점 버티기가 핵심 목표가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바이에른의 무난한 승리와 함께 언더 3.5 첩근이 합리적이다. 배팅 제한. 일반 바이에른 뮌헨 승. 핸디캡 -1.0 바이에른 뮌헨 승. 언더오버 3.5 언더. 4월 26일 분데스리가 TSG 1899 호펜하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호펜하임. 프라이부르크전 2-3 패배 속에서도 후반 반전 흐름은 긍정적이다. 크라마리치 FW의 포스트 플레이와 스탁시엠의 이선 침투는 위협적이었고 측면 콤비네이션에 의한 크로스 패턴도 유효했다. 하지만 스리백의 전환 수비와 파이널 서드에서의 2차 움직임 부족은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3-4-2-1 전형 내에서 불터 LW-카데라백 RWB의 크로스 빈도는 높지만 크로스 정확도는 낮고 세컨볼 수급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현재 팀 상황은 결장자가 많아 500 기반 수비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나 핵심 미드필더 프레멜시엠과 수비 리더 카박시비의 이탈은 수비 간격 유지의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방 압박이 힘을 잃고 있으며 공격 전개 시 롱패스 일변도의 단조로운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도르트문트. 챔피언스리그 승리 이후 리그에서도 글라트바흐전 3-2 승리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기라시 FW의 제공권과 아데에미 FW의 측면 돌파는 경기 내내 위협적이며 3-4-2-1 전술하의 공격 패턴은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벤세바이니 DF와 코우토 DF는 풀백이지만 높은 공격 관여도를 보여주며 세트피스 전개와 측면 전환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다만 수비 중심축 그로스 MF, 자비처 MF, 슈로터베크 DF의 부상 이탈은 중대한 변수다. 중원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불안 요소가 있으며 교체 자원의 운영폭이 줄어들며 경기 후반 체력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기라시와 아데에미 그리고 세트피스 전개에서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결론. 도르트문트는 흐름상 5위에 있지만 중원 결장 이슈로 인해 압박 강도 유지에는 어려움이 있다. 호펜하임은 전반 수비적 운영 이후 후반 측면 전개를 통한 득점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며 양팀 모두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는 가운데 득점이 오가는 경기 흐름이 유력하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가능성이 크고 난타전 양상에서의 무승부 결과가 합리적이다. 최종 선택?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1.0 호펜하임 승. 언더오버 3.5버. 4월 26일 분데스리가 VfL 볼프스부르크 SC 프라이부르크.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직전 마인츠전에서는 바브로 DF의 극적인 동점골로 간신히 패배를 피했지만 경기 대부분에서 수세에 몰렸다. 하젠휘틀 감독의 3-5-2 전술은 중원 압박이 약화될 경우 측면 수비까지 무너지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하며 아놀트 MF의 롱볼 중심 전개와 빈 FW, 아무라 FW의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공격 방식은 예측 가능성이 크다. 수비 측면에서는 콜리에라키스 DF와 키리안 피셔 DF가 느린 커버 능력으로 상대 측면 공격에 취약하며 클리어링 실수도 잦다. 주전급 자원의 다수 이탈로 인해 전반적인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3경기에서 2연승 포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전 호펜하임전에서는 초반 30분 만에 이득점을 기록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다. 퓨스터 감독의 4-2-3-1 전형하에 도안 리치 MF와 그리포 MF의 측면 전환 플레이, 헬러 FW의 결정력이 팀 공격의 중심이다. 중원에서는 오스터하즈 MF-에게 슈타인 MF 듀오가 수비 전환 시 안정적인 커버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진 역시 쿠블러 DF와 긴터 DF를 중심으로 좌우 밸런스를 잡고 있다. 주전 골키퍼 아투볼루지케의 이탈은 변수지만 밀러지케이가 이를 잘 대체하고 있어 수비 부담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결론.
볼프스부르크는 부진한 흐름 속에서 다수의 주전 이탈로 전반적인 팀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이며 측면 수비와 수비 전환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전방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나 원정 경기라는 점과 골키퍼 이탈이라는 리스크는 분명 존재한다. 두 팀 모두 공격에서의 질적 우위는 제한적이며 최근 경기력과 전력 누수를 고려할 때 서로 승점을 나눌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프라이부르크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분데스리가 홀슈타인 킬 메넨글라트바흐. 홀슈타인 킬. 킬은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직전 라이프치히전에서는 마치노 FW의 골로 선제 득점에 성공했지만 후반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하며 승리를 놓쳤다. 3-4-3 전형으로 톨킨디 F, 로젠 부멤 F의 측면 침투와 스리톱의 연계를 활용하지만 중원 기고 리치엠 F의 수비 부담이 크고 후방에서는 베커디 F-이베지치디 F의 뒷공간 노출이 잦다. 특히 체크디 F, 네키치디 F, 홀트비엠 F, 아르프 FW 등 주전급 다수의 이탈로 인해 수비 안정성은 더욱 떨어졌고 공격은 마치노에게 집중되는 단조로운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메넨글라트바흐. 메넨글라트바흐는 도르트문트전에서 2-3으로 패했지만 플레아 FW와 클라인딘스트 FW의 전방 움직임은 위협적이었다. 4-2-3-1 포메이션에서 베이글 MF의 전진 패스는 위력적이지만 슈토거 MF, 리트 MF의 수비 커버가 부족하고 이타쿠라디 F-엘베디디 F 조합은 중앙 수비에서 커버 실수가 잦다. 측면의 스칼리디 F, 울리디 F는 불안정한 경기력으로 교체 빈도가 높아졌으며 공격 자원 중 응구무 FW, 보르헤스 FW, 스비더 FW의 이탈로 후반 교체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 플레아의 의존도가 크고 클라인딘스트의 피지컬 외 공격 다양성이 부족하다. 결론. 양팀 모두 전방에 위협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비 불안과 다수의 부상자 탓에 후반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 킬은 수비진의 결장으로 인해 전력 공백이 크고 메넨은 공격진 이탈로 인해 마무리에서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중원에서의 점유는 메넨글라트바흐가 우세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골 결정력은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 팽팽한 흐름 속 득점이 적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와 언더가 유력한 시나리오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홀슈타인 킬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카디프 시티 웨스트 브로미치. 카디프 시티. 카디프는 최근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0-2 패배에 이어 스토크 시티와 옥스포드 유나이티드전에서도 득점력 부족이 심각했다. 풀백의 적극적 활용에도 불구하고 세컨볼 대응과 중앙 압박 실패로 경기 주도권을 놓치는 장면이 잦다. 후반 교체로 경기 흐름을 바꾸려 했지만 결정적 기회는 드물었다. 특히 수비 안정성이 가장 큰 약점이며 시베르트 만스베르크 MF, 앤디리노 모타 MF는 수비적 기여에 능하나 공격 전개에는 미흡하다. 유세프 살레크 FW는 제공권은 좋지만 움직임의 다양성이 부족해 상대 수비에 쉽게 대응된다. 웨스트 브롬. 웨스트 브롬은 최근 5경기 1승 4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더비 카운티전 1-3 패배는 세트피스 수비 실패로 일찍 실점한 것이 컸다. 공격진은 간헐적으로 활기를 보이나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저하가 자주 실점을 초래한다. 4-2-3-1 전형에서 중원의 톰 펠로스 MF, 아이작 프라이스 MF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윌 랭크셔 FW와의 유기적인 연계 부족이 점유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팀 전술도 명확하지 않아 수비와 공격 간 균형이 흔들리는 모습이며 아담 암스트롱 FW의 득점 감각을 되찾은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결론. 카디프는 수비진과 중원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정적인 찬스 창출 능력도 부족해 공수 전환에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웨스트 브롬도 수비 집중력 저하와 전술 혼란 속에서 실점이 잦으며 공격에서도 연결고리가 매끄럽지 않다. 양팀 모두 현재 흐름과 전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 득점이 적은 지루한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언더 배팅이 유효할 경기다. 배팅 제한.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1.0 웨스트 브롬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블랙번 로버스 와포드. 블랙번.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전 선덜랜드 전에서는 점유율을 포기하고 라인을 내리며 실리적인 수비 운영으로 1-0 승리를 챙겼다. 돌란 FW의 중거리 선제골 이후
트론스타드 MF-트래비스 MF 조합의 중원 압박과 후방 집중력이 조화를 이루며 역습 타이밍 조절도 인상적이었다. 기본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아시 AMF-헤지스 MF의 측면 조합을 통해 전환 속도에서 강점을 보인다. 다만 측면 수비의 밸런스가 흔들리며 카일런 브리튼 DF의 오버래핑은 수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변수다. 현재 6명의 주요 전력이 이탈 중으로 특히 백DF의 공백은 좌측 수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와포드 포츠머스전 0-1 패배를 포함해 최근 4연패로 경기력 전반이 붕괴된 상태다. 전반부터 양측면 수비가 흔들렸고 케빈 캐벤디F의 퇴장으로 후반은 사실상 수적 열세였다. 루자 MF-바시로 MF 조합은 전방 압박 시 약점을 드러내며 드웜 OMF에게 과중한 수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공격에서는 인스 FW의 고립이 심화되며 세컨볼 전개가 단절되고 역습 시 속도와 효율 모두 낮아 위협적인 장면이 드물다. 케벤의 징계에 더해 차크 베타제 FW, 라루치디 F, 바 FW까지 빠진 상황은 수비 조합을 붕괴시키며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론.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큰 상황으로 승부의 향방은 수비 밸런스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블랙번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리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다득점 전개보다는 수비 중심 접근이 유력하다. 반면 와포드는 연패의 흐름 속에서 결장자가 집중된 상태로 1골 승부를 넘기기 어려운 환경이다. 승점 1점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고 경기 양상은 신중하고 닫힌 흐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배팅 제안.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1.0 와포드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헐시티 AFC 더비. 헐시티. 프레스턴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헐시티는 조 게라트 FW의 페널티킥 득점과 아부 카마라 FW와의 연계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이전 두 경기에서는 창의력 부족과 세트피스 수비에 취약함이 드러났다. 중원에서는 레간 슬레이터 MF와 스티븐 알자테 MF의 템포 조율이 느려 전진 패스가 차단되며 팀 전개가 끊기기 쉬운 상황이다. 특히 루벤 셀레스 감독 체제 하에서 일관된 전술보다는 즉흥적인 대응이 많고 풀백 루이 콜 DF과 션 맥러플린 DF의 밸런스도 안정적이지 못해 측면 공간 노출이 잦다. 결장자 다수로 인해 대체 자원들이 실질적인 경기 흐름 주도에는 미흡한 모습이며 마타조 MF의 부재는 중원 압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더비 카운티. 웨스트 브롬전 3-1 승리를 통해 반등에 성공한 더비 카운티는 에부 아담스 MF의 미드필드 장악력과 제리 HFW의 골 결정력으로 중심을 잡았다. 이전 경기들에서의 압박 미흡과는 달리 최근에는 중원부터의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존 유스타스 감독의 3-5-2 전술 하에서 아담스 MF와 리암 톰프슨 MF를 중심으로 점유율과 탈압박 능력이 강화됐다. 케인 윌슨 DF의 측면 오버래핑도 활발하며 공격진은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하다. 다만 전방과 중원에서의 결장자가 많고 대체 자원의 결정력 부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더비 카운티는 조직력과 전환 속도 면에서 헐시티보다 앞서 있으며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끊는 데 능하다. 하지만 다수의 결장자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헐시티는 홈에서의 후반 집중력이 높은 편이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 게라트 FW의 개인 능력으로 동점을 노릴 수 있어 양팀의 전력 격차에도 불구하고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수비적인 경기 양상에서 득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팅 제안.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더비 카운티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미들즈브러 FC 노리치. 미들즈브러. 미들즈브러는 셰필드 웬즈데이전 1-2 패배를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선제골을 넣고도 수비 집중력 붕괴로 역전을 허용했으며 리즈와 미러얼전에서는 무득점 패배를 기록했다. 카릭 감독의 4-2-3-1 전술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하위권 팀과의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방 압박이 느슨해질 때 중원이 쉽게 붕괴되는 모습이 반복된다. 헤든 해크니 MF를 중심으로 아자즈 AMF, 포르스 FW, 위테커 FW의 전개가 빠르지만 콩웨이 FW의 결정력은 불안정하다. 마크 트레버스 GK는 최근 경기에서 꾸준히 선방을 보이며 수비 뒷문을 지키고 있으나 수비 자원의 부상 공백이 크다. 루크 에일링 DF, 보르지스 DF, 도크 FW 등의 이탈로 인해 대체 선수들의 경험 부족이 전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리치 시티. 노리치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미롤전 1-3패, 포츠머스전 3-5패 등 수비 붕괴가 지속되고 있다. 포백 라인의 집중력 부족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후반전 중반 이후 실점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윌셔 감독 대행체제 하에서도 4-2-3-1 전술을 유지하지만 중원 압박이 부족하고 마르콘데스 AMF, 누네스 MF의 수비 가담도 미흡하다. 센터백 조합 중 더피 CB는 단단하지만 코르도바 CB는 실수가 잦고 윙어 4인체 FW, 사전트 FW의 연계도 효과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는 리그 하위권 수준이다. 앵거스 건지케이의 이탈을 포함해 수비와 공격 전역에 걸친 결장자들이 많아 전반적인 전력 운영이 매우 제한적이다. 결론. 양팀 모두 최근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비진 이탈과 조직력 붕괴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들즈브러는 홈 경기에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수비 전력 약화로 인해 승기를 잡기 어렵고 노리치 시티는 전술적 정비가 부족한 상태로 공격에서의 결정력도 떨어진다. 두 팀 모두 중원 전개 속도와 빌드업 완성도가 낮아 지루한 경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와 저득점 양상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노리치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미럴, FC 스완지. 미럴.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럴은 노리치전 3-1 승리에서 세트피스와 직선적 공격의 효율성을 보여줬다. 이바노비치 FW의 피지컬 기반 플레이와 컨드렘 F의 침투는 공격의 핵심이며 사빌렘 F와 대노렘 F는 안정적인 볼 배급과 빌드업을 통해 전개를 주도한다. 하지만 블랙번전에서 드러났듯 상대 압박에 수비진이 쉽게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4-2-3-1 전형을 기반으로 쿠퍼디 F, 크라마디 F가 공중볼 장악을, 탄강까디 F는 측면 커버를 담당한다. 코번 FW의 전방에서의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아지즈 FW의 기복은 변수로 작용한다. 와트모어 FW, 맥나마라디 F 등 주요 자원의 이탈은 전술 유연성과 교체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비 전환 시 노출되는 크로스 대응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스완지 시티. 최근 5연승을 기록 중인 스완지 시티는 퀸즈 파크전 2-1 승리를 포함해 전술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을 모두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엄지성 MF의 측면 전환, 로널드 FW의 돌파 능력, 중원의 프랑코 MF와 풀턴 MF의 밸런스 조절이 돋보이며 달링디 F와 카방고디 F의 센터백 조합은 안정적이다.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이 핵심 전술이며 수비 블록 유지와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은 팀 밸런스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페데르센디 F과 피어트 -해리스 MF의 결장은 영향이 크지 않으며 카방고의 교체 출전 여부에 따라 델크로 아디 F가 대체할 수 있다. 수비 전환 속도나 롱볼 방어에 약간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조직력은 매우 견고한 편이다. 결론. 양팀 모두 최근 상승세지만 경기의 내실과 완성도 면에서는 스완지 시티가 확연히 앞선다. 미럴은 세트피스와 전방 피지컬 활용이 강점이지만 미드필드 조직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스완지에 밀린다. 스완지는 압박 회피 후의 빠른 전환, 그리고 좌측 중심의 전개와 다양한 공격 루트로 미럴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스완지 역시 롱볼 대응에 혼선이 있어 대량 득점보다는 접전 양상 속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제한. 일반 스완지 시티 승. 핸디캡 -1.0 스완지 시티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FC 선덜랜드. 옥스퍼드.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카디프전에서는 후반 막판 브레너건 MF의 중거리포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고 셰필드 양팀을 상대로는 무실점 승리를 거두며 수비 조직력의 장점을 보여줬다. 하지만 퀸즈파크전에서는 압박이 무너지며 대량 실점을 허용해 약점도 드러났다. 4-4-2 시스템 하의 중원에서 브레너건 MF, 굴럼 MF의 탈압박과 전환을 주도하지만 전방의 플라체타 FW, 브래드쇼 FW는 활동량에 비해 유효 슈팅 비율이 낮다. 세트피스와 중거리 위주 공격에 의존하며 전방 결정력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테르 아베스트디 F의 부재로 측면 수비 안정성도 떨어졌고 교체 카드 역시 제한적이다. 선덜랜드.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급격한 하락세에 빠졌다. 블랙번전에서도 점유율 우위에도 득점하지 못하며 공격 효율성 부족이 재차 확인됐다.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약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집중력 손실이 잦다. 벨링엄 MF과
브라운 MF는 활발하지만 압박 회피에는 미흡하고 이시도르 FW, 왓슨 FW, 알렉식 FW 등 젊은 자원들은 경험 부족이 드러난다. 수비는 루크 오나인디F, 미팜디F를 중심으로 구성되나 전반적으로 좌우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시 공간 노출이 빈번하다. 알레세디F, 세엘트디F 등 주전 수비수 대거 이탈로 인해 수비 안정성은 현저히 저하된 상태다. 결론. 양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결정력과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수비 불안 요소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옥스퍼드는 홈에서의 수비 안정성이 강점이나 전방 마무리 부족으로 인해 다득점 기대는 어렵고 선덜랜드는 수비진 이탈로 인해 무실점이 어려운 구조다. 양팀 모두 후반 집중력이 약하며 전술적으로도 실리적 운영보다는 안전지향적 플레이가 예상된다. 지루한 경기 흐름 속에 1-1 혹은 0-0의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옥스포드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프레스턴 노스 앤드 플리머스. 프레스턴. 최근 5경기 3패이므로 흐름이 좋지 않다. 헐 시티전에서는 전반 리드에도 불구하고 후반 PK 2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집중력 부재를 드러냈다. 전술적으로는 3-5- 시스템을 고수하며 오스마지치 FW, 프레키에르 엔센 AM의 연계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전개 과정이 좌측 패턴에 치우쳐 단조롭다. 캐슬러 헤이든 WB의 크로스 선택지도 한계에 봉착했고 중원의 점유 구간도 짧아 전체적인 빌드업 효율이 떨어진다. 부상자도 대거 발생해 우드먼지 K를 포함해 주전 수비, 중원 자원들이 이탈 중이며 대체 선수들의 활동량과 안정성 모두 열세다. 플리머스. 코벤트리전 3-1 승리를 통해 최근 5경기 3승 2패로 흐름이 반등세다. 하디 FW, 분두 FW의 빠른 역습 전개가 결정적이었으며 분두는 1골 1도움으로 전방 공격을 주도했다. 3-4-2-1 전형을 기반으로 파울손 12, 플레게수엘로 12, 카티치 12의 3백 수비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자비 MF, 란델 MF는 중원에서 수비 전환 타이밍과 압박 조율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 공격은 롱볼 활용과 빠른 전환이 특징이며 수비 집중력과 제공권 대응도 뛰어난 편이다. 결장자는 있으나 모두 백업 자원 수준으로 전력 공백 체감은 크지 않다. 결론. 프레스턴은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집중력 저하와 후반 체력 저하 문제, 그리고 부상 누적으로 인한 전력 약화가 심각하다. 플리머스는 역습 구조와 수비 집중력이 안정적이며 결정적인 한방을 만들 능력도 갖추고 있다. 다만 원정 경기 특성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양팀 모두 수비에 방점을 둔 전개로 인해 득점은 제한적일 수 있다.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고 언더 접근이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플리머스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 셰필드 웬즈데이 포츠머스. 셰필드 웬즈데이. 미들즈 브러전 2-1 승리는 부진을 끊고 반등의 전환점을 만든 경기였다. 마이클 스미스 FW와 조시 윈다스 AM의 전방 연계, 무사바 FW의 교체 득점 등 전술적 다양성이 살아났으며 4-2-3-1 전형을 통한 포백 중심의 견고함도 돋보였다. 박스2박스 역할을 수행한 쉐이 찰스 DMF가 수비 전환의 핵심으로 작동했고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은 상대 압박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결정력 부족과 세트피스 수비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며 전반 실점 빈도가 높은 점은 출발 구간의 집중력 저하와 연관된다. 맥스 로우 LB, 디숀 버나드 12가 결장하고 오테그 바요 RB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체 풀백 리암 팔머 RB는 수비 안정성은 높으나 전개 속도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포츠머스. 와퍼드전 1-0 승리를 통해 전술적 완성도를 증명했다.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측면 공략과 빠른 전환이 유효했고 프레디 포츠 DMF, 맨 리치 FW가 중심이 된 좌우 밸런스는 인상적이었다. 콜비 비숍 FW의 포스트 플레이도 전방에서의 압박 유도에 효과적이었다. 4-2-3-1 전형을 유지하며 피지컬 기반의 중원 지배와 빠른 사이드 전개로 상대를 흔들고 있으며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다. 수비진에서는 마일로 세비치 12, 윌리엄스 RB 등이 결장 중이나 리건 풀 12, 헤이든 DMF의 수비 조합이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다. 비숍 FW의 출전 여부는 변수이나 옌기 FW, 사이디 FW 등의 대체 자원도 활용 가능하다. 결론. 양팀 모두 4-2-3-1 미러 매치 구조를 띠고 있으며 포츠머스는 후반 전환 속도가 강점이고
셰필드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 주도권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셰필드는 결정력 저하와 전반 실점 빈도가 높고 포츠머스는 전방 자원 다수 결장으로 공격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 전반 탐색전 양상 이후 후반 실리적 운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승부는 무승부 혹은 한 골 차 박빙의 흐름이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포츠머스 승. 언더오버 2.5 언더. 4월 26일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웨스트햄. 브라이튼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2무 3패, 직전 브렌트퍼드전에서도 수적 열세와 수비 붕괴로 2-4 대패를 당했다. 미토마 FW의 복귀는 희소식이나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다. 휘르첼러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으며 선수단 분위기 역시 침체되어 있다. 4-2-3-1 전술을 유지하고 있지만 흰셀 우드 MF-IREMF 조합은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취약하고 웰백 FW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는 한계가 뚜렷하다. 대거 결장자는 수비 라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앙 페드로 FW까지 빠지며 공격 전개에도 혼선이 예상된다. 웨스트햄은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후반 실점으로 1-1 무승부에 그쳤고 최근 리그 6경기 연속 무승 3무 3패로 분위기는 침체된 상황이다. 풀크루그 FW의 공개적인 비판과 포터 감독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등 내부 갈등도 감지된다. 알바레스 MF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책 MF-워드 프라우스 MF-솔레르 MF 조합은 중원 압박 저항에 약하다. 쿠두스 AM-파케타 AM는 창의적인 자원이나 팀 전술과의 조화는 미흡하다. 크레스웰디 F, 안토니오 FW, 서머빌 FW 등이 빠지고 측면 수비도 불안정해 미토마 FW-민테 FW 조합에 공략당할 위험이 크다. 전체적으로 보엔 FW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가 명확하다. 결론. 브라이튼은 수비진 공백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안정된 점유율과 공격 전개에서 여전히 강점을 보인다. 반면 웨스트햄은 조직력과 분위기 모두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정성과 마무리 부족이 겹치며 승산이 낮아 보인다. 브라이튼은 홈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 역시 난타 전속 한 골 차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배팅 제한. 일반 브라이튼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버. 4월 26일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 입스위치. 뉴캐슬은 아스톤 빌라전에서 1-4로 대패하며 연승이 끊겼으나 이는 일정 누적에 따른 체력적 소진 영향이 컸다. 이전에는 맨유 4-1, 크리스탈 팰리스 5-0을 상대로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으며 이삭 FW의 결정력과 기마랑 이스MF의 중원 조율은 여전히 강점이다. 4-3-3 전술을 유지하며 머피 FW, 반스 FW를 측면에 배치해 넓은 공격폭을 활용하고 있으며 토날리 MF는 하위권 팀 상대로 빌드업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셰어디 F, 라셀레스디 F, 보트만디 F의 이탈로 수비 뎁스에 큰 구멍이 생겼고 크래프트디 F가 임시로 중앙 수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팀 조직력은 무너지지 않았고 공격에서의 강점은 여전히 뚜렷하다. 입스위치는 아스널전에서 0-4로 패하며 사실상 강등이 확정적인 흐름을 탔다. 최근 5경기 1무 4패로 부진하며 팀 분위기와 동기부여 모두 바닥을 찍은 상태다. 4-2-3-1 전술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원과 수비의 압박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이선의 활동량 부족이 경기 내내 드러난다. 델랍 FW는 개인 기량은 있지만 고립이 작고 측면 수비는 위치 선정과 체력 저하로 인해 뉴캐슬의 빠른 측면 공격에 취약한 구조다. 데이비스 DF의 퇴장과 타운샌드 DF의 부상으로 좌측 수비는 대체 자원에 의존해야 하며 전방과 중원의 주요 자원들도 줄줄이 결장한다. 사실상 2군 수준의 전력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결론. 뉴캐슬은 일정 부담과 수비진 결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홈 화력과 이삭 FW- 반스 FW- 머피 FW 조합의 활약으로 공격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스위치는 동기부여, 스쿼드 뎁스, 경기력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으며 특히 측면 수비와 빌드업 불안정성은 뉴캐슬의 강한 압박 전술의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은 실점 가능성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멀티 득점에 기반한 안정적인 승리가 유력하다. 배팅 제한. 일반 뉴캐슬 승. 핸디캡 -1.0 뉴캐슬 승. 언더오버 3.5버.
4월 26일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프턴 풀럼. 사우샘프턴. 사우샘프턴은 웨스트햄 원정에서 1-1 무승부를 거두며 투지를 이어가고 있다. 우고 축구 MF의 극적인 동점골로 최하위 현실 속에서도 경기력 개선을 보여줬으며 300 시스템의 하포드 벨리스 DF, 베드나렉 DF, 스테판스 DF 라인은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전방은 아처 FW를 중심으로 디블링 FW가 페르난데스 MF의 침투 시도가 있으며 중원은 다운스 MF와 우고 축구 MF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러나 마무리 결정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술 유연성이나 유기적인 공격 움직임도 제한적이다. 풀럼은 첼시전에서 1-1로 역전패하며 최근 3연패, 6경기 4패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후반 집중력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워비 FW, 히메네스 FW의 공격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중원의 루키치 MF, 베르게 MF의 조합도 안정적이다.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페레이라 MF, 세세뇽 MF, 이워비 FW가 2선에서 창의력을 제공하고 히메네스 FW가 마무리를 책임진다. 수비는 측면 커버 미비로 실점이 잦지만 전체적인 조직력은 견고한 편이다.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이 단점이다. 결론. 사우샘프턴은 강등 확정 이후에도 홈에서 투지를 보이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부분적인 전개는 안정성을 갖췄다. 그러나 공격 결정력 부재와 수비 체력 부담은 지속적인 약점이다. 반면 풀럼은 전반적인 전력 우위와 유럽 대항전 동기부여, 그리고 전방 자원들의 꾸준한 득점력이 강점이다. 수비 불안은 변수이나 경기 운영과 공격 효율 측면에서 풀럼의 우세가 예상된다. 배팅 제한. 승무패 풀럼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2.5버. 4월 26일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레스터. 울버햄프턴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5연승 중으로 리그 최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맨유전 1-0 승리에서는 사라비아 MF의 프리킥 골과 함께 중원 압박과 라인 간격 유지에서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였다. 3-4-2-1 혹은 3-5-2 형태로 전개되며 무네치 MF-쿠냐 FW의 콤비는 빌드업과 마무리를 겸하는 핵심 축이다. 아이트-누리 LB, 세메두 알비의 오버래핑과 안드레 MF-고메스 MF의 중원 전개는 활발하며 짧은 패스를 통한 점유와 파이널 서드 집중도가 높다. 골키퍼 주제 사지케의 이탈은 변수지만 벤틀리지케의 대체 출전은 안정적이었다. 레스터는 10경기 연속 무승과 함께 강등이 확정된 상태로 경기력은 물론 팀 분위기마저 무너져 있다. 리버풀전 0-1 패배에서는 수비 집중력은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붕괴된 채 전술적 응집력을 잃은 모습이었다. 4-2-3-1 포메이션에서 은디디 MF-수마레 MF 조합은 수비 전개 양쪽에서 모두 느리고 엘카누스 MF-마비디디 FW-타카 FW는 팀플레이와의 연계가 부족하다. 주장 바디 FW의 SNS 불만과 윙크스 MF의 제외 등으로 팀 내 불화도 극심하다. 리빌딩 중인 상황에서 몽가 MF의 출전 가능성은 상징적일 뿐 실질적인 반전 카드가 되기 어렵다. 결론. 울버햄프턴은 홈에서의 6연승과 유럽 대항전 진출이라는 동기를 안고 압도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쿠냐 FW-무네치 MF 중심의 공격 전개는 완성도 높고 중원 압박과 측면 전개 모두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이상 수준이다. 반면 레스터는 동기부여, 경기력, 전술 조직력 모두 붕괴된 상태로 이번 경기에서도 경쟁력 없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프턴이 다득점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실점 없이 완승할 수 있는 조건이 무르익었다. 배팅 제한. 일반 울버햄프턴 승. 핸디캡 -1.0 울버햄프턴 승. 언더오버 2.5버. 4월 27일 리그왕 RC 스트라스부르 AS 생테티엔. 스트라스부르는 최근 모나코전 0-0 무승부로 리그 10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모나코전에서는 중원에서의 압축과 수비 라인의 탄탄한 라인 유지가 돋보였으며 바르코 LWB-2쿠레시비의 측면 수비 밸런스도 안정적이었다. 300 기반의 시스템에서 윙백의 전진성과 바쿠와 FW-MF과 FW의 좌우 분산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든다. 홈에서의 수비 안정성도 뛰어나며 이번 경기를 유럽 대항전 진출권 확보의 분수령으로 삼고 있다. 변수는 DRMF의 결장으로 그의 수비 기여 부재는 중원 밸런스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 생테티엔은 직전 리옹과의 더비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스타생 FW의 멀티골과 전방에서의 빠른 전환 플레이가 효과적이었으나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4-3-3 전형에서 수비 시 4-5-1로 전환하며 미드필더 라인을 두텁게 하지만 측면 공간은 취약하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단 1승에 그쳤으며 상위권 원정에선 8전 전패, 26실점이라는 절망적인 기록이 뒷받침한다. 마콩디F의 복귀는 긍정 요소이나 수비 라인의 전반적인 완성도는 낮다. 결론. 스트라스부르는 홈 강세와 수비의 안정성, 다채로운 전개 루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생테티에는 원정에서 수비 붕괴가 잦은 전형적인 약체다. DRMF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스부르의 전술적 짜임새와 조직력은 우세하며 전방에서의 바쿠와-에메가 조합도 위협적이다. 생테티에는 스타생 FW의 단독 활약을 제외하면 공격 연계가 제한적이며 수비적으로도 원정에서 매우 취약한 패턴을 반복 중이다. 스트라스부르가 홈에서 멀티 득점을 통한 완승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배팅 제한. 일반 스트라스부르 승. 핸디캡 -1.0 스트라스부르 승. 언더오버 3.5버. 4월 27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RB 라이프치. 프랑크푸르트.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전반적인 경기력은 하락세다. 토트넘전 0-1 패배로 유로파 탈락 위기를 자초했고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 저하가 뚜렷하다. 전방의 에키티케 FW는 고립된 채 결정력 부족을 드러냈고 바호야 AMF의 이선 연계 또한 무게감이 떨어진다. 전술적으로 4-2-3-1을 유지하고 있지만 스키리 -라르손 조합은 중원 압박 회피와 전개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지며 양 측면의 크나우프와 브라운 역시 기대 이하의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괴체의 결장은 단순한 전력 공백이 아닌 창의적인 전방 연계 부재라는 구조적 약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이프치. 최근 3경기 중 2승을 거뒀지만 직전 하위권 킬과의 1-1 무승부는 경기력 저하의 징후를 드러냈다. 득점 루트는 세스코 FW-5 펜다 FW 중심의 투톱의 시몬스 MF- 바쿠 MF의 이선 전개를 결합하는 구조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기동성과 연계 능력은 위협적이다. 그러나 수비진 부상으로 인해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오르반, 라움, 헬리스, 굴라치 등 다수의 부상 이탈로 인해 클로스터만, 루케바 중심의 임시 조합은 전환 상황에서 빈 공간을 자주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인 약점은 수비 불안과 전방 결정력의 기복이며 이로 인해 원정에서는 전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결론. 공격적인 잠재력은 라이프치히가 우위에 있으나 수비 라인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실점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홈 강세를 기반으로 최소한 실점을 억제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으며 득점력은 낮지만 공간 활용과 단타형 공격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상황이다. 괴체의 부재로 인해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전개는 여전히 미완성이며 라이프치히 역시 잦은 수비 교체로 인해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승부는 팽팽한 흐름 속의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라이프치히 승. 언더오버 3.5 언더. 4월 27일 리그왕 르하브르 ACAS 모나코. 르하브르. 최근 두 경기에서 레닐 -5, PSG -에게 패배하며 수비 불안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투지를 보여줬다. 디가르 감독 체제 하에서 중하위권 상대로는 조직적인 운영을 통해 승점을 챙겼으나 상위권 상대로는 15경기 중 13패를 기록하며 확연한 전력 차이를 드러냈다. 전술 구조는 4-3-3을 기반으로 하며 중원에서의 압박보다는 간격 유지에 집중하는 형태다. 투레 MF, 디아와라 MF, 무왕가 MF가 중심을 잡고 카시미르 FW와 소우마레 FW가 측면에서 속도 중심의 공격을 전개한다. 수비 라인에서는 네고디 F와 발로 -투레디 F가 라인 전진 시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고 센터백 듀오 킹쿠에디 F와 로리스 DF는 제공권 약점과 전환 속도에서 취약점을 보인다. 여기에 상강테디 F, 주아우이 FW, 로그보 FW, 키탈라 FW의 결장은 수비 리더와 공격 핵심의 동시 부재를 의미하며 교체 폭도 제한된다. 모나코. 최근 스트라스부르와의 무승부 0-0에서는 점유와 조직력은 유지했으나 공격 마무리에서 답답함이 반복됐다. 하지만 직전 마르세유 유전 3-0 승에서는 강한 압박과 속도감 있는 전개로 완승을 거두며 경기력 기복을 보여줬다. 휘터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아클리우슈 MF- 자카리아 MF- 카마라 MF- 미나미노 MF의 미드필더진은 활동량과 볼 운반의 강점이 있다. 전방의 비에레트 FW와 엠볼로 FW는 제공권과 공간 활용이 가능하지만 상하이 리듬이 맞지 않으면 고립되기 쉽다. 수비는 헬리케디 F와 반데르손디 F의 오버래핑이 공격에서 활용되지만 수비 집중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최근 캐러디 F, 무스라티 MF의 기용 불안과 오아타라디 F, 테제디 F의 부상 공백도 변수다. 특히 원정에서는 올 시즌 2025년 들어 단 1승만 거두며 원정 득점력과 수비 안정성이 떨어지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결론. 모나코 승 언더 3.5를 추천한다. 전력상으로는 모나코가 우위지만 최근 원정 득점력 저하와 수비 밸런스 불안으로 인해 단순한 대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르아브르도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추측 공격 자원의 부재로 인해 득점 가능성도 낮다. 결국 모나코의 전방 압박과 미드필드 장악을 통한 점유 기반 운영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며 후반 교체 카드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전개가 유력하다. 전체적으로는 소강 상태의 흐름 속에서 1-0 혹은 2-0 정도의 결과가 가장 현실적인 예측이다. 배팅 제한. 일반 모나코 승. 핸디캡 1.0 무승부. 언더오버 3.5 언더. 4월 27일 리그왕 올랭피크 리옹 스타드 렌. 리옹은 유로파 대회에서 맨유의 역전패를 당한 후 리그 라이벌 생테티엔에게 1-2로 연패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경기력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대회 탈락의 여파와 피로 누적, 전술 유연성 부족 등 다방면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중원 조율의 중심축인 톨리소 MF의 컨디션 저하와 대체 자원 부재가 뚜렷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알마다 AM, 체르키 RW 등의 이선 자원은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고 풀백 메이틀랜드 나일스 DF, 타글리아피 코디F는 공수 밸런스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수비 전환 속도 저하와 압박 강도 부족으로 인해 후방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렌은 하비 부의 감독 체제에서 확연히 상승세에 접어들며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기록 중이다. 르아브르전 5-1 대승, 낭트전 2-1 승리 등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특히 트루페르 DF의 전방 가담과 아시뇽 DF의 윙백 활용도가 핵심이다. 자케디 F-로 ODF- 브라시에 DF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며 시세 MF- 마투시와 MF의 더블 볼란치 조합은 중원 컨트롤에 효과적이다. 칼리미행도 FW는 기복이 있으나 타마리 FW의 돌파 능력과 블라스 MF의 복귀는 긍정적인 요소다. 전체적으로 조직력과 컨디션이 조화를 이루며 경기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결론. 리옹은 최근 흐름 저하와 중원 전력 손실,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반면 렌은 후반기 들어 조직적 반등과 공격 완성도를 높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트루페르 타마리 조합을 통한 측면 장악과 중원 압박은 리옹의 약점과 정면 충돌하며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요소다. 리옹은 홈에서 반등을 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전개 속도와 측면 전개 특성상 다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배팅 제한. 일반 무승부. 핸디캡 -1.0 렌승. 언더오버 3.5버.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